제일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경매하시는 분들이 그 대출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뭘까?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일단 네. 내 집 마련으로 하시는 분들은 금리가 중요하죠. 금리. 네.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기로 조금 매도하시고 싶다. 그분들하고 또 전세 세팅 하시려는 분들은 중도상환 수수료 기간이랑 금액이 좀 중요해요. 그쵸.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할 건지에 따라서 이 니즈가 달라진다. 맞아요. 그럼 그에 맞춰서 상품을 세팅을 하는 게 맞는 거네요. 맞아요. 아예 임대로 계속 가져가신다. 이런 분들도 금리가 또 그쵸. 중요할 거고, 한도가 또 가능한 많이 나왔으면 그쵸. 좋겠고. 근데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얼마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냥 많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대요. 많으면 좋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도가 좀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목적이 뭔지를 물어보시면 이제 단기로 매도를 할 거냐, 그러면 그쵸. 중도상환 수수료가 최대한 짧은 걸로 알려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기는 해요. 뭐 하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한 거는 그 경매 하시는 분들이 대출에서 가장 걱정을 하는 부분이 뭘까? 대출이 안 나올까 봐 걱정을 해요. 그쵸. DSR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때 그걸 네. 알려드려요. 그러면은 그때서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네. 이제 평소에 자신이 DSR이 얼마 남았다는 거를 카운트를 못 하시는 거죠. 사실 신용대출 많은 분들은 신용대출만으로 DSR이 끝나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걱정하는 부분이 뭔지를 알면 그 부분을 이제 항상 계산을 좀 한다거나 해소를 하고 넘어가야지 막연하게 나오겠지 이러면 나중에 낭패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다들 입찰 전에 자기가 얼마나 대출 가능 금액이 나오는지 엄청 궁금해해요. 특히 또 하나 궁금해하는 게 네. 소득이 이제 남편과 이제 본인 이제 각자 있을 때 어떤 분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한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 대출은요 명의자만 가능해. 그러니까 네. 입찰을 할 때부터 그쵸. 누구 명의로 입찰을 하면 좋을지를 네. 결정을 할 때 대출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땐 차라리 부부인 경우는 그냥 공동명의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부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부인 경우는 소득 합산이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근데 또 반대로 남편은 대출이 너무 많아. 맞아. 근데 남편 명의로 해. 그러면 부인이 곤란하죠. 합산해봤자 의미가 없어. 그쵸. 그럴 때는 차라리 부인 이름으로 낙찰 받고 부인이 네, 대출 받는 게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명의자 선택을 미리 하거나 대출 계산을 미리 하거나 그리고 권리의 문제가 있어서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권리에 문제가 있어서 대출 안 나올 만한 물건들은 잘 안 해요, 저희는. 그러시구나. 네, 그리고 그럴 만한 물건들이 있다면 네. 그냥 다 현금으로 하려고 마음을 아예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맞아요. 계시는군요. 맞아요. 아니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이 경매로 낙찰을 받으셨대요. 근데 인수하는 가처분하고 인수하는 가등기가 있는 거야. 그런 경우는 은행에서는 진행을 안 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설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은행 직원한테 이 가등기와 가처분은 이게 가짜다 뭐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이제 은행 직원들은 다 누구나 마찬가지 서류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은행 직원이라도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 인수로 바뀔 수도 있는 그거 건데. 어떡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건 좀 어렵고요. 네. 그리고 유치권, 네. 유치권은 그래도 이제 은행 직원들이 좀 많이 알지 않나요? 유치권은 사실 되게 빤히 좀 보이잖아요. 그쵸. 안 되는 유치권들이 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는 이 유치권 같은 경우는 거의 가짜인 경우가 많아요. 이 그래서 요건이 명확하거든요. 유치권은. 그렇죠. 그래서 점유도 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유치권 같은 경우는 그냥
띡하고 넣어도 받아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너무나 누가 봐도 명백한 가짜야 이러면 은행 직원들도 무시하고 나가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건설사 유치권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진짜 유치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렵다. 네. 어려운 거죠.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성립 요건이 완전히 이제 위배되는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들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유치권 같은 경우에 누가 봐도 가짜야. 막 세입자 유치권, 막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무시하고 가는데 진짜 딱 봐도 너무 진짜야. 이러면 그런 건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물건 중에 그런 경우 있던데 그 수강생 분들이 혹시 낙찰받은 분들 있어요? 뭐 허그에서 인수하는 거 포기하겠다. 맞아요. 네, 네, 보증금 많아요. 포기하겠다. 네, 네, 네. 그런 거 많이 받으세요? 네. 지금 많이 받진 않아요. 초반엔 좀 받았는데 네.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어요. 아. 그것만 아주 허그해서 리스트를 업을 해요. 아, 그래요? 네, 그 리스트가 아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인수 포기 조건. 네, 그 물건만 입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지금은 낙찰가가 똑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거 보고도 저도 처음에 이런 조건이 있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포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 보증금을 인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대출도 원활하게 나가고 일반 물건보다 훨씬 좋은 거였죠. 완전히 명도가 없는 거예요. 나가기로 한 거니까. 그렇구나. 네, 명도가 완전히 꿀인 거죠. 그리고 이미 나간 집도 있어요. 이미 임차권 등기하고 나가버렸구나. 네, 이미 나가고 빈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잔금 납부하면 그냥 아예 허그해서 비밀번호 알려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초반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렇죠. 물건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물건들의 경쟁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낙찰가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에 해야 된다. 초반에. 근데 초반에 하려면 계속 보고 있어야 돼. 이런 거 나왔네? 그러면 빨리 빠바바박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